안녕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을 위한 비즈니스 채널 느린사업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정보지원 사업 한 번쯤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뭔가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대부분 정보지원 사업을 얘기를 하면 보통 세 가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는 사업자가 없어서, 나는 아이템이 없어서, 나는 매출이 없어서 내가 해당이 될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작은 규모의 장사나 자영업자인데 이런 건 대기업이나 똑똑한 창업가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은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80% 이상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10분 중에서 8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지원 사업은 생각보다 훨씬 넓게 열려있고 매년 수천 가지의 기회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외국인까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보지원 사업을 도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만 정확하게 아시더라도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무조건 저한테 고마워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나는 안 되겠지 해서 나도 가능하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정보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냐 없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없으면 예비 창업자에 해당되고, 사업자가 있으면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인데 사업자가 없는 분들도 예비 창업자입니다. 주부인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 중인 분, 이 정도까지는 예비 창업자로 보시면 됩니다. 대학생인데 앱을 개발하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 공모전에 참여해 본 분들, 예전에는 사업을 했다가 망해서 사업자를 폐지하신 분들은 다 예비 창업자입니다. 사업자가 과거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현 시점에 사업자가 없으면 모두 다 예비 창업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창업자는 어떤 분이냐면 프리랜서로 있다가 사업자를 내고 일하시는 분들, 동네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작은 회사를 차리신 분들, 그런 대부분 사업자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 등록증 자체가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 차이에 따라서 이게 구분이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이 대상 자체는 다 사업자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비 창업자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한 가지에는 분명히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비 창업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이 세 가지 유형이면 웬만하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이 특정한 엘리트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 생태계 전반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창업 전, 창업 직후, 성장 단계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지원 사업의 핵심은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냐, 규모와 형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는 이게 예비 단계냐, 초기, 중기, 장기 단계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지, 사실 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따로 구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 초기, 중기, 장기 이렇게만 구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비는 일반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게 대표적이고, 그 다음 초기는 초기 창업 패키지, 그 중기는 창업 도약 패키지, 그리고 장기는 통합 창업 패키지나 초격차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둘 다 사업자가 있다는 큰 범주 안에 먹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부지원 사업은 예비, 개인, 법인 사업자 모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가 제외 대상이냐고 하면 대표적으로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이 있습니다. 연체나 아니면 신용불량, 파산 등에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국세나 지방 체납이 있는 경우도 이제 제외됩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대부분의 이제 지원 사업에서 필수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정부지원금을 받았는데 정산이 안 된 경우도 거기서 제외되게 됩니다. 창업 제외 업종이 있는데 이거는 업종표에 자세히 나와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유흥, 도박, 그리고 주점, 그리고 부동산 투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제외되게 됩니다. 같은 사업에 3회 이상 선정된 경우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아이템으로 그대로 반복 선정하는 것도 제한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사업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제외됩니다. 한 해에 2개 이상의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사업은 메이저 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한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잘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일반인들한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혹시라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분들은 또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가 있지만 내년에 만약에 예비 창업자로 새로 도전하고 싶다면 올해 말에 폐업 신고하고 새 출발할 수도 있고, 채무 불이행자나 아니면 세금 체납 문제는 사전에 정리한다고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 시점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정리해두면 얼마든지 기회가 열립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보지원 사업 대상은 예비 창업자 그리고 사업자와 관련 없이 개인이나 법인이든 모두 해당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개인과 법인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예비냐
아니면 사업자냐, 이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웬만하면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든 소규모 자영업자든 법인을 운영하든 심지어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지금 쉬고 있든 간에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도전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해야지 하다가 대상 조건을 맞추지 못하거나 아이템에 대한 검증 기회를 놓치거나 또는 작은 사업을 받았다가 그 다음 더 큰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별적인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이 과정이 어렵다면 제가 아래에 그 더보기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진짜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제대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되겠지 하면서 간과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발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또는 채널을 구독을 하시면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정보를 알려드렸을 때 그때 홈 화면에 뜨기 때문에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주변에 누군가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고자 한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톡으로 보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채널이 크지 않지만 이 채널을 구독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보지원 사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제가 매주 알려드리는 인사이트와 정부 공고 소식을 며칠 늦게 보시면 이미 마감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봐야지 하다가 놓치면 다시 찾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창업 그리고 사업에 운영되는 정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정보지원 사업 소식을 빠르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업 성장에 꼭 필요한 꿀팁을 이해하기 쉽게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